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앞에서 배운 우리 이항분포랑 조금 이제 패턴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 우리 이항분포라는 거는 어떻게 처음 시작을 했었냐면,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과 확률 변수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잖아. 기억하니 혹시? 그 x랑 그 다음에 그 관계식 있잖아. x가 1일 때 어떤 확률, 그리고 뭐 2일 때 어떤 확률, 이렇게 했을 때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관계식을. 그때 그 관계식의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식이었으면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때를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뭐 써준다고 치면, 자, px는 x라는 확률 질량 함수가 ncx에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을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면 이렇게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기호로 n, p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했던 게 이항분포가 이거지. 됐어? 요건데, 자, 근데 이 정규분포는 이제 뭐냐면, 자, 이거랑 패턴이 좀 비슷하다고 했지. 자, 얘는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그 관계식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했지. 맞아? 확률 밀도 함수. 됐어? 그래서 얘는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fx,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fx가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지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저 뭐라 하냐? 2에 마이너스 있네. 제곱? 아닌데? 뭐라 하냐? 2 시그마 제곱이지. 2 시그마 제곱분의 뭐야?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치? 요 식을 만족하면, 이 식을 만족하면 이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n에 m, 시그마 제곱을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정규분포야. 됐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 요 식을 사용하질 않아 우리가. 너네 이거 배웠냐 지금? 야, 안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거 지금 잘 몰라. 그리고 이거 사실 관심도 별로 없어. 필요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fx가 어떤 특정한 식의 형태를 만족을 하면 그때 우리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이 식 자체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안 나와 이거 절대로. 알았지? 그래서 너네는 이제 이 기호만 잘 쓸 수 있으면 돼. 기호만. 그래서 기호의 구성을 잘 보면 얘는 뭐야? 평균이지, 평균. 맞아? 평균이야.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그치, 분산 자리긴 한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16이야. 만약에 분산이 16이면 우리가 16이라고 쓰지 않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분산보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정규분포에서는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패턴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 이항분포랑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항분포에서는 사실 이 식이 되게 중요했거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독립시행을 따를 때 이항분포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식도 외워야 되고. 근데 정규분포는 요 식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요 기호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만 알면 돼. 됐어? 그리고 얘는 대신에 뭐는 알아야 되냐면, 뭐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는 알아야 돼. 요 그래프만. 식은 필요 없는데 이 그래프는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런 것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중요해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요 그래프는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X축, 어차피 X축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만 그릴게.
자,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선대칭함수고 가운데가 대칭축이야. 가운데 대칭축 당연하지, 그지? 대칭함수인데 여기가 대칭축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저 그래프는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특징은 fx와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얼마야? x축하고 요 지금 요 종 모양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야, 1. 오케이? 우리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주어진 범위에서의 전체 면적이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똑같아. 확률의 총합이야. 알았지? 넓이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당연히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무한대. 오케이? 아, 너네 이거 배웠냐? 미안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정의역이 그냥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점근선이 있어. 뭐야, 점근선이? x축이지? y는 0이라고 하지. 맞아? 점근선. 됐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너네가 지금 알 수가 없어. 알았지?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이 특징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얘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야. 가운데는 뭐냐면 m이야, m. 그러니까 대칭축의 방정식, 일명 대방이라고 하지, 대방. 대방은 x는 m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프의 특징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요것도 한번 여기다 얘기를 해볼게. 대칭축의 방정식의 x는 m인데, 여기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은 fm이라고 생각하면 돼. fm이 최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가 m일 때 최대값, 가장 높잖아. 그치? 그때가 최대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이 최대라는 것도 별로 나오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시그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그래프의 이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의 높이는 높아진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거꾸로 클수록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표준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저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게, 어떤 우리 자료에서 가운데 평균이 있겠지, 그지? 이쪽에. 맞지? 이 자료의 대표적인 놈이 이제 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이 자료의 대표격이 평균인데, 여기서 우리 표준편차를 구했을 때, 표준편차가 이제 좀 작을수록, 그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거 기억하니 혹시? 그치? 표준편차라는 게 사실 나온 이유가 처음에 시작한 게 원래 편차였잖아. 편차. 그치?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지. 평균에서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그 자료들이 그걸 살펴보는 게 편차였고, 편차는 이제 그 별량, 그 자료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한 1억 개 있으면 편차도 1억 개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한눈에 보기가 힘들어서 만든 게 우리가 분산이잖아. 그치? 근데 분산을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좀 너무 커져서 만든 게 표준편차였잖아. 그치?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 이제 표준편차라는 거는 이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수치. 그게 이제 표준편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보다 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료들이. 그렇지? 자, 그러면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 근처에 해당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료가 한 10개가 있어. 3, 4, 5, 6, 7, 8. 그리고 평균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이게 A 자료. 됐어? 그리고 B 자료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평균이 여기 있고 자료가 하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다. 적게. 당연히 A하고 B 중에서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뭐야? B가 더 작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과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했을 때 당연히 이쪽 확률이 좀 더 크겠지. 이쪽 자료가 더 많으니까. 똑같은 자료의 개수가 10개, 10개라고 쳤을 때.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자료는 얘는 10분의 1이잖아. 10개 중에 하나. 근데 얘는 뭐야? 10분의 5개니까 한 2분의 1이니까 확률이 얘가 훨씬 클 거 아니야. 이해하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해당하는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자, 요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얘보다 조금 낮은 그래프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지금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둘이 지금 평균은 똑같지, 그지? 평균 똑같아. 이런 상태에서 자, 같은 간격을 하나 잡아볼게.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그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 자, 요 부분의 확률을 계산을 한다고 해보자. 자, 여기 흰색 그래프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요거 이 무슨 색이냐 이거? 주황색? 살색? 뭐라고? 살구색을 y라고 할게. 됐어? 확률 변수 y. 그러면 흰색의 x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과 요 살구색의 y에서 y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당연히 크냐? 확률이.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을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지. 맞아? 그럼 어디 면적이 더 크겠어? x가 더 크지 당연히. 이렇게. 맞아? 요만큼. 맞지? x가 더 크지? y보다. 그러니까 요 위에만큼이 더 있잖아. 높아졌으니까. 이해하니? 응.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서 누가 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x가 더 작다는 얘기지. 맞아? 왜냐면 지금 봐봐. 평균 근처에 지금 간격 똑같이 잡았지. x랑 y 평균이 같고 그 다음 간격 똑같이 잡았잖아. 그랬을 때 y에 해당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그 확률, 그러니까 그 면적은 딱 이만큼이야. 요만큼이 이제 y에 해당하는 면적이야. 확률이. 됐어? 근데 x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간격 잡았을 때 요만큼의 면적이 추가되잖아. 밑에 있는 요 핑크색이랑 요거에 추가로 요거까지 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x축에서부터니까 요만큼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요거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노란색의 확률이 더 크지. 면적이 더 크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좀 더 크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됐어? 그럼 평균 근처에 확률을 똑같이 잡았을 때 얘 면적이 얘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x의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보다 더 작다는 얘기라고. 평균 근처에 더 몰려있다는 얘기니까 자료가. 이해하네요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자료가 많이 몰려있어야 아무래도 이 평균 근처의 확률을 잡았을 때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지금 자료가 더 많이 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똑같이 지금 얘 10개고 얘도 10개인데 요 평균 근처에 요만큼의 확률을 잡아보면 10분의 1이잖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라서 더 크잖아 얘가. 얘보다. 맞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지. 됐어? 이해하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근처에 구간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잡은 상태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x랑 y를 각각 구해보면 x의 확률, 그러니까 x의 면적이 좀 더 크잖아.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 확률이 좀 더 크다는 얘기고 평균 근처의 확률이 좀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 표준 편차가 좀 더 작다는 얘기겠지. 얘가 이제 아무래도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면적이 커야 되니까 가운데 쪽이.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포개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는 결국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 평균은 뭐야? 대칭축이니까 위치를 담당하겠지. 그치? 평균이 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거고 작으면 왼쪽으로 가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 그래프 정규분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텐데, 그러니까 너네 정규분포라는 게 요 앞에서 이 n이라고 쓴 거 있잖아. n. 요게 이제 그 어떤 영단어의 첫 글자냐면 노멀의 첫 글자야. 노멀 이거 맞냐? 맞아? 내 영어 한지 오래돼서. 이거 맞아? 놀멀 맞아? 아니야? 맞아? 맞대. 이게 그 뜻이 뭐야? 보통, 그치? 평범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보통의란 뜻이잖아. 평범하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에서 키를 잰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학교 키를 잰다고 생각하면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 180이 남학생의 평균이야? 야, 그럼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데? 170? 그건 너무 작다. 175. 175. 근데 나 때는 이거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똑같은 얘기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평균이야 거의. 내가 거의 딱 평균이거든. 내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야. 내가 거의 평균이야. 근데 내가 175야. 그래서 거의 평균이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더 컸을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도 말하면 좀 비참해지나? 175를 평균이라고 할게. 그러면 잘 봐. 당연히 이 175 근처에 많이 몰려있지. 그렇지 않아? 애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의 면적이 더 엄청나게 큰 거지. 이쪽은 뭐야? 면적이 거의 없지. 2m. 이쪽은 그치. 거의 한 5m 이렇게 되는 애들. 키가 5m나 한 6m, 6m 좀 심한가? 5m나 한 4m 정도 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잖아. 지구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많이 작은 거지. 마찬가지 여기는 키가 거의 한 30cm 되는 애들.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겠지. 있긴 있어. 없진 않아. 너네 기네스북 같은 거 보면 키가 30cm인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있긴 있어. 없진 않아. 근데 거의 없잖아. 보기 힘들지.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없는 거지. 확률이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쪽 거의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영역이 이쪽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더 면적이 클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자연 현상들이나 이런 사회 현상들이 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지금 내가 키를 얘기했지만 몸무게 같은 것도 몸무게로 따지면 나는 거의 이쪽에 있겠지. 거의 슈퍼 돼지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 자연 현상들이 이제 이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조금 그래프가 이해하기 좀 쉽지. 그치? 대부분 보통 다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 평균적으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정규분포야. 네. 그래서 요 곡선의 그래프의 그 성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4번하고 5번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4번, 5번 쪽이 제일 중요해. 특히 5번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내용이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갈 거냐면, 자, 요걸로 한번 가볼게. 자, 표준 정규분포. 일단 정규분포가 뭔지는 대충 알았잖아, 그지? 요거는 지우진 않을게. 정규분포가 대충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확률을 계산을 좀 하려고 한 거야. 확률에 대한 계산을 좀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내가 키를 예시를 들었다고 하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대충 그려볼게. 자, 키를 가지고 해볼게. 한 175 이렇게. 예.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찾고 싶어. 자, 이 자료에서 한 여기 177부터 한 180까지. 자, 이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을 좀 찾고 싶어.
요만큼. 이게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그냥 아산고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해볼게. 아고 2학년 학생들의 키의 그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해볼게. 아고 2학년이 몇 명 정도 돼요? 300명? 한 300명 되지 않나? 그치? 300명이라 치자, 300명. 300명의 키를 조사해서 이제 만든 이제 표라고 생각해. 만들어서 그래프를 이제 관계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찾고 싶은 거야. 177 이상, 키가 177 이상 180 이하인 학생들의 확률, 그러니까 비율을 찾고 싶은 거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 그래프에 뭘 찾아야 돼? 여기서? 이만큼의? 면적을 찾아야지, 면적. 넓이.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찾아야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비율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지? 자, 근데 너네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래 곡선의 넓이는 정적분이라는 걸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 맞아? 방법은 있긴 있어. 계산을 할 수는 있어, 이걸로. 정적분이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어. 옛날에 수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어. 실제로 이걸로 계산을 다 해갖고 확률을 구하긴 했어. 잘 구했어. 좋아.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학교가 아고만 있나? 아니잖아. 그치? 한월도 있고 뭐도 있어? 온여도 있고 그 다음에 온양고도 있고 용화고도 있고 그치? 용화도 있고 온양고도 있고 어디도 있어? 저기 배방고도 있어. 좀만 더 가면 설화고도 있어. 얘네들 다 조사해야 돼. 못해. 그치? 왜냐면 이걸 일일이 아까 내가 너네가 사실 이걸 아직 계산해보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인테그랄 177부터 180까지의 fx를 이걸 적분을 한다는 거는 거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더러워. 그 숫자도 되게 더럽고 그리고 아까 fx식 봤지? 아까 대충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식 있잖아. 그 식 자체를 적분하는 게 더러워. 그냥 더러워. 진짜 엄청 더러워. 그래서 이거 하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학교가 몇 개 있어? 추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추가로 더 있어. 개빡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한 거지. 이걸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산을 하기가 좀 빡시니까 좀 다른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봐봐. 일단 이거 자체 계산도 빡신데 근데 이 그래프랑 요 5개, 6개의 그래프랑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얘네 아고만 조사해서 그래프 그린 거랑 또 한월 조사해서 그래프 그린 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어? 아니겠지, 당연히.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니까 아무래도 키 차이는 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프 그림 자체도 좀 다르게 나오겠지. 마찬가지 얘네들도 다 그래프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그래프 다 다른 그림을 가지고 다른 그래프에서 만약에 얘가 30%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에서 30% 나왔으면 이건 둘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프가 종류가 정규분포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지? 지금은 또 내가 키라고 했지만 이걸 몸무게로 바꿔버리면 또 이제 단위도 달라지고. 맞지? 시력으로 바꿔버리면 또 달라지잖아. 단위로. 숫자 자체도 달라지고. 맞지?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종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우리가 통합을 하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표준이야, 표준. 그냥 이런 거지. 너네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화잖아. 맞지? 일본은 뭐야? 엔화잖아. 엔화. 중국은? 관심이 없구나. 위안이지. 미국은? 달러, 그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 그지? 너네 100원이랑 100엔이랑 100위안하고 100달러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어떤 단위를 만드는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규분포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 종류도 다르고 많잖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하기 빡시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그 단위를 만드는 거지. 그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어찌됐건 저 정규분포긴 해. 정규분포긴 한데 얘를 이제부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호로는 Z를 사용할 거고 어찌됐건 정규분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종 모양의 그래프 똑같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이제 띌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은 정해져 있어. 0이야 무조건. 그리고 표준편차도 정해져 있어. 무조건 표준편차는 1인데 자 이거의 정규분포는 뭐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는 n의 0,1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요게 표준 정규분포의 기본적인 기호야. 여기.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이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바꿔서. 세상의 모든 정규분포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빡시니까 그거를 얘로 다 치환을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려면 어찌됐건 얘도 똑같이 근데 넓이를 계산하긴 해야 돼. 맞지? 요만큼의 이 범위를 이쪽으로 치환했을 때는 어떤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계산하는 건 똑같이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것들은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싹 다 해놨어. 여기에 대한 계산은 다 해놔서 만든 게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이걸 계산하지 않고 뭘 보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응, 표를 보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요 표를 보고 우리는 계산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게. 자,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 너네 그 교재 맨 뒤에 보면 교재 맨 뒤에 잠깐만 봐볼래? 표가 있지. 표 하나. 그지? 그게 표준 정규분포표야. 보통 너네 이제 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중1이나 중2나 중3 때 이렇게 다 보면 중3 때는 너네가 제곱근을 배우니까 제곱근표라는 게 있잖아. 아닌가? 아, 제곱근표도 있고 삼각비표도 있잖아. 삼각비도 그때 배우니까 중2 하 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 항상 표가 있는데 그 확통 때는 그렇게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서 이제 일부만 떼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일부만 떼서 주어져. 이걸 보고 너네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지. 38번 보면. 자, 요만큼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스몰 z 있고 맞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호로 라지 z가 0 이상 스몰 z 이하일 확률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스몰 z가 얼마일 때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 대충 가운데가 이제 0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양수값이고 왼쪽은 음수값이겠지. 맞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찾고 싶어. Z가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0 이상 1.2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0 이상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알았지? 정해져 있는 값이야. 0에서 Z. 그리고 이 Z는 무조건 지금 양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딱 0에서부터 오른쪽에 해당하는 양수값만 나와 있는 게 이 표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25까지 0 이상 1.25에 대한 확률은 이만큼의 면적이지. 맞아? 그치? 0에서 1.25까지는 요만큼의 면적이잖아. 이 면적이 지금 0.39944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0.3944 이렇게. 이만큼의 넓이가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이 얘가 0.3944다 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끝이야. 됐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8번처럼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지금 여기 내가 써놓은 게 1.25잖아. 그러면 이거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겠어? 그치? 마이너스 1.25가 되겠지. 대칭으로 했을 때, 그치? 이게 대칭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랑 이만큼의 면적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거의 몇 배를 하라는 얘기야? 2배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굳이 기호로 쓰자면 2배의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해서 양수값에 대한 확률만 나와 있을 거야. 나머지는 너네가 대칭을 해서 알아서 구해라 이런 뜻이겠지. 이해하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지금 같은 경우 1.5 같은 경우는 0.8664라고 하면 되지. 여기다 2배 하면 되니까. 됐지?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2배 해서 0.866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1.25부터 2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2에서 1.5. 그치 맞아. 자 여기가 1.25고 2라는 건 한 이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만큼의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표에서는 0부터 양수값까지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2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이만큼이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2에서 1.25까지 요거 3994, 3944 요거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그 다음에 4772에서 3944 빼면 얼마냐? 8에다가 2 7 0 0.0728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냥 요거 계산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그치? 대칭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이번엔. 이번에 확률이 Z가 2 이상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 이 이상 여기 2 요만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그렇지 맞아 그거 이용하는 거야. 우리 전체 면적 얼마라 했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이만큼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반이 0.5란 얘기야. 0.5 0.5에서 이 부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럼 이 부분 나오겠지. 그래서 0.5에서 지금 0부터 2까지가 0.477이잖아. 요거 빼면 돼. 0.477이 뺀다고 해봐. 뭐야? 0.028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어렵지 않지? 이게 다야. 개 쉬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계산을 한 거는 표준정규 분포에서의 계산 방법이고, 우리의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정규 분포를 일단 요걸로 바꾸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런 정규 분포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하나의 표준정규 분포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의 정규분포를 이렇게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바꾸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할 거야. 표준화. 표준화. 그래서 이 표준화의 공식은 나와 있지. 여기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Z는 시그마분의 x-m 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이 Z가 표준 정규분포.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정규분포 X. 됐지? 주어진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X에서 요 M은 X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EX야, EX. 그리고 요 시그마도 X에 대한 표준 편차. 이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시그마, 이 시그마 X지. 이렇게. X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Z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예를 하나만 좀 보면 여기 있는 걸 잠깐 한번 봐볼게. 자, 554번 있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뭔지 몰라. 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규분포로 나와 있어. 27,4의 제곱으로. 기호로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정규분포의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냥 그 상황이 정규분포라고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너네가 정규분포를 찾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그 이항분포 문제 오답할 때 봤던 것처럼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항분포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네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냥 상황 자체를 주어지고 이건 이항분포로 풀어야겠다라고 너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맞아? 아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같은 거 버스 들어오는 것도 이건 이항분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네가 풀어야 되잖아. 이항분포라고 대놓고 안 주었으니까. 맞지? 근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항상 정규분포의 상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줘. 무조건.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너는 그냥 이걸 보고 정규분포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돼. 오히려 이항분포보다 구분하기는 더 쉽지. 그치? 자, 그러면 정규분포 기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여기가 m자리, 그러니까 평균 자리, 여기는 분산 자리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했고, 맞지? 평균이 27이고 표준 편차는 4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표준화를 해서 만들 거야, Z를. 그럼 Z는 시그마 분해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X의 표준 편차니까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4분의 그리고 X 확률변수 X에서 이거의 평균 27을 빼면 이게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거 자체가. 됐어? 그래서 표준화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우리는 어떤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럼 지금 나는 봐봐. X가 23 이상 33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고 나왔지.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X에 대한 정규분포에서 계산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Z로 바꿔서 그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라고. 됐지? 그럼 Z로 바꾸는 거는 방금 이제 표준화했던 것처럼 23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자, 어찌됐건 요 안에 있는 건 부동식이니까 전체적으로 27을 뺀 다음에 4로 나눠도 상관없지.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고. 맞지? 부동식 그냥 풀어주면 돼.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이제? Z. 그치.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뭐야? 좌변 마이너스 1이지. 우변은 1이겠지. 맞냐? 아니네. 1.5겠지. 맞냐?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잖아. 그치?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됐냐? 그럼 표준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면 자, 이거 그래프를 처음엔 다 그리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 표준정규분포는 가운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점은 한 이쯤에 있겠지. 대충 간격 따져보면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0부터 1.5까지는 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0.4332로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0부터 1까지로 생각하면 되지.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얼마로 나와 있어? 0.3413이지, 그지? 0.3413. 자,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더하면 얼마야? 77, 45 이렇게 나오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답이라고. 됐어? 그래서 요 계산을 할 거야, 요 계산을.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런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규분포가 문제에서 나올 거고 그걸 이용해서 너네가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표준화식을 보고 이거랑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률 찾아서 계산하는 거지. 됐어? 요 작업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단원에서.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배운 이항분포랑 요 지금 배운 정규분포를 섞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게 있어. 이항분포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행 횟수 몇 번? 400번. 확률은 2분의 1이지.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건 대부분이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작업을 많이 했지. 앞에서. 물론 확률 구하는 것도 몇 개 있긴 했지만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지 그냥. X가 1일 확률 나누기 X가 2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구하는 건 없었지. X가 367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없었지. 이런 건 못 구하지. 왜 못 구해 이런 건? 얘 계산하려면 400시 367에 2분의 1에 400제곱을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지. 절대 못 해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에서 안 나오겠지. 맞아?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걸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거지. x가 200 이상 230 이하일 확률, 이걸 찾아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럼 이거를 내가 식으로 써보자면 처음에 400c 200에 뭐야? 2분의 1에 400제곱이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00c 230에다가 2분의 1에 400제곱까지. 이거를 다 더한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지. 됐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할 수 있어? 계산? 할 수 있어? 이거 2분의 1에 400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건 계산기로도 안 돼. 400제곱 어떻게 해? 거기다가 400씩 200까지 해야 돼. 못해 이거. 못한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뭘 또 발견을 했냐면 이항분포에서 요 400이라는 게 시행 횟수잖아. 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새끼가 충분히 크면 요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발견했어. 요거를 발견했어. 수학자들이. 이걸 고등 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책에는. 이게 이렇게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충분히 크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정규 분포로 바꿔줄 수 있어. 자, 여기서 평균 구할 수 있지. 얼마? 평균 200이지. 맞아? 곱하면 되잖아, 둘이. 표준 몇차 얼마야? 10. 그치? 어우, 좋아.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이거지. x가 200 이상 230 이하일 확률. 요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걸 뭐 하면 돼, 우리는? 그치. Z. 표준화로 바꿔주면, 표준화를 해주면 되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200에서 200 빼고 10, 그러니까 200 빼기 평균이 200이지, 그지? 나누기 10이야. 요거 이상 Z가, 그 다음에 230 빼기 평균 200 나누기 10 이하. 요거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야. 좌변 얼마야 이거? 0이지. 우변은? 3이지. 이렇게. 이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에서 표에 나와 있겠지. 됐어? 이걸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니? 요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태껏 배웠던 거 짬뽕이야.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애매한 단어가 충분히 크면이라는 단어가 좀 있지. 좀 애매하지. 자,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최소 한 30회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최소 30회 이상. 그래서 어차피 최소 30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문제에선 몇백 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크게 나오니까 별 걱정 없이 그냥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돼. 알았지? 됐지? 그래서 이 557번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진 건 이항분포로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시행 횟수가 400회니까 충분히 큰 게 아니라 졸라 큰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그걸 표준화로 바꾼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이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의 내용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개만 좀 풀어볼게. 대표 유형 좀 풀어볼게. 유형 5번부터 하면 되나? 맞지? 오, 잠깐 쉴까? 네. 자꾸 내가 들린 게 그 쉬는 시간 얘기였구나. 자, 577번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거를 다 보기 위해서 고르라네. 일단은 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지. 정규분포니까 가운데가 m 평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에서 x1이 x2보다 작대. 이때 px1, 그러니까 x1이
그러니까 x가 x1 이상 그 다음에 x2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x가 x1 이하일 확률에서 x가 x2 이하일 확률을 뺀 거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그림 대충 그려보면 되지. 자, 여기는 x1, 여기는 x2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만큼의 확률이지. 맞지? 좌변은 이만큼의 확률인데, 저 우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x가 x1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잖아. 이만큼까지. 이렇게. 이만큼. 우후, 이렇게. 그치? 얘가. 그 다음 얘는 뭐야? 요만큼이지. x2에서부터 왼쪽 부분. 이렇게 해당하는 면적.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뺀 게 얘랑 같나? 아니지. 거꾸로 됐지, 그치? 여기서 여기를 빼야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땡. 그 다음 니은은 x가 m 이하일 확률과 x가 m 이상일 확률은 똑같이 0.5래. 맞아? 맞지? 반이잖아, 그치?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반이니까 맞는 말이야. 니은 참. 다음 디귿은 x가 a 이하일 확률과 x가 a 이상일 확률을 더하면 1이래. 맞아? 맞지? 그치? 이건 맞는 말이지. 뭐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있든 별로 상관없지. 그치? 뭐 a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a 이상이면 여기 오른쪽이고 a 이하면 여기 왼쪽이니까 결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이 맞지. 디귿 참. 그래서 맞는 건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됐지? 응. 82. 자, 이 582번에 요 표가 아까 봤던 그 표준정규분포표랑은 좀 다르지. 그치?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그치? 식이 조금 달라. 원래 여기가 Z였고 여기가 Z였고 0이었고 맞지? 좀 다른데 이게 원래 뭐냐면 사실 너네 수학자들이 표준정규분포표를 만들기 이전에 뭘 하나 더 거쳤었거든 원래.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마찬가지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것도 빡시고 그 다음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 종류 하나하나를 다 이제 계산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료 2개 이상을 이제 비교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 자체가 다르니까 좀 이제 비교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청 잘하는 반에서 뭐 90점 맞은 거랑 엄청 못하는 반에서 90점 맞은 게 같은 90점은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프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정규분포였단 말이야. 확률 변수 Z로 만든 표준 정규분포.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만든 건데, 사실 이게 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수학자들이 발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느 정규분포든 간에,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발견했어. 이것도 수학자들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완성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고민하다가 항상 표준 편차 어떤 정규분포든 다 똑같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것만큼 이만큼의 간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발견했어. 수학자들이 마찬가지 표준 편차의 2배만큼 n 플러스 2 시그마 그리고 n 마이너스 2 시그마 2배만큼 떨어진 이만큼의 간격도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렇게 해서 만든 표가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0.5배, 시그마의 0.5배만큼 떨어진 거, 그리고 시그마의 마찬가지 1.5배만큼, 그 다음 시그마의 2배만큼 떨어진 거. 그만큼의 간격이 항상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다라는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그 0.5배, 1배 이렇게 좀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보다 좀 더 완성형으로 만든 게 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어찌됐건 쟤도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정규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고, 야 이런 확률 변수의 x에 대해서 요게 오른쪽 표와 같대. 이때 x가 정규분포를 60,3의 제곱으로 따르고 있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는 얘기지. 자, 이랬을 때 이 표를 이용해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x가 57 이상 66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준정규분포표가 아니니까 지금 요 표를 보는 것처럼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표준편차가 지금 3이잖아. 그럼 57은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평균에서? 표준편차 한 번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66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에서? 2 곱하기 3 표준편차 2배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걸 이제 굳이 기호로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지. m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m 플러스 2 시그마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보고 그림에 적용을 시켜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가운데가 m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가 한 이 정도라고 치면 m 마이너스 시그마는 한 이 정도 되겠지.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만큼의 확률이란 얘기지. 됐어? 근데 여기 표에서는 m부터 마찬가지 양수값까지, 그러니까 얘보다 큰 값까지만 나와 있어. 이것도 대칭성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돼. 그럼 이건 얼마야?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0.4772.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까지는 얼마겠어? 그치, 0.341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이 더하란 얘기지. 0. 얼마? 81, 8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됐어? 이해하지? 그 다음에 586.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 자,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표가 지금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식에 대한 표로 나와 있고, 정규분포가 지금 53,7을 따르고 있대. 7의 제곱을. 이때 이 표를 이용해서 이거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래. 이번엔 거꾸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 변수를 구하라는 얘긴데 0.1587배. 자, 이런 거는 너네가 아까 했던 그 확률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은 하긴 해야 돼. 자, 뭐냐면 일단 이 a의 위치를 좀 따져봐야 돼. a의 위치를.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a를 기준으로 왼쪽쯤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해당하는 그 확률인데, 그 면적인데 거기에 확률을 계산했더니 0.1587이 나왔대. 맞아? 그럼 이 0.1587은 0.5보다 어때? 커, 작아?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a는 어디 있어야 돼? 그치. 요 평균에 비해서 왼쪽에 당연히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래야 이만큼의 확률이 0.5보다 작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생각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얘 확률이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따지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은 요 0.1587이 나온대. 근데 표에서는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양수값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평균에서부터 요까지 이만큼의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확률이 얼마야? 0.3413이겠지. 맞아? 그럼 0.3413 나오는 게 누구야? m 플러스 시그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m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요만큼이 m 플러스 시그마란 얘기지. 그럼 당연히 a 값은 뭐란 얘기야? m 마이너스 시그마란 얘기지. 대칭이니까. 됐어? 그럼 m 값은 알고 있고 시그마도 알잖아. 53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 46이 나오겠네. 그래서 a 값은 4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지? 와우. 그 다음 89.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저희 같을 때 k 값 구하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표준정규분포를 만든 이유가 계산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지금 x랑 y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키고 얘는 몸무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비교할 수는 없지. 맞아? 키가 16이라는 거랑 몸무게가 24라는 건 비교가 안 되잖아. 맞지?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똑같은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둘 다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그럼 x는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돼? 12 마이너스 x의 평균이 얼마야? 10 나누기 2 그치? 그 다음 이제 z로 바뀌겠지? 그 다음 얘는 16 마이너스 10 나누기 2 이렇게 마찬가지 y도 똑같이 이제 z로 표준화를 하는 거지. 그럼 24 마이너스 얼마? 20 나누기 4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0 나누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확률 변수를 맞췄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똑같아야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 선상이 그릴 수 있다는 얘긴데 자 이거는 z가 1 이상 얼마? 3 이하란 얘기지. 맞아? 그 다음 얘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1 이상 4분의 k-20 이하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완전히 똑같네 범위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겠지. 4분의 k-20은 3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얼마야? k값은 32가 되겠지. 됐니? 그치? 자, 그 다음에 592.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 표를 이용해서 저 확률 구하래. 요 그냥 표준화 해주면 되겠지. 자, 이번에 그냥 좀 바로 한번 해볼게. 35에서 40 빼고 나서 10으로 나눠줄 거야. 얼마야? 35에서 40 빼면은 마이너스 5잖아. 그거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0.5란 얘기지. 자, 그 다음은 55에서 40 빼고 나서 10으로 나눠주면 1.5지. 1.5. 돼서? 요거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5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5라고 치고 1.5는 한 이쯤에 있다고 쳐봐. 그럼 요만큼의 확률. 뭐 더하기 뭐야? 33이 그지? 쉽지? 얼마? 0.6, 2, 4, 7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2 그 다음에 96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 표를 이용해서 저거 만족하는 a값 구하래. 상수 a값. 자, 마찬가지야. 똑같이 표준화를 바로 해볼게. 좌변 표준화 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치? 40에서 45 뺀 다음에 5로 나눠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계산을 좀 해야지. a-45 나누기 5 그치? 이렇게 한 게 0.84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일단 왼쪽은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잘 몰라. 맞지? 5분의 a-40 근데 일단 확률 자체가 지금 얘 0.84라는 거는 일단 반을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꽤 크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요만큼 그럼 한 얘가 한 이 정도 오른쪽에 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야? 0.3413이야. 맞지? 그럼 이만큼의 확률 더해서 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0.4588.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그치? 그럼 0.4987 되는 게 누군데? 3이지. 그러니까 얘가 3이란 얘기야. 됐어? 그럼 a-45가 얼마? 15. a는 얼마? 그치. 60이란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600번. 자,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를 X라고 할게.
평균이 67점이고 표준 편차가 4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한대? 보충 수업 한대. 그지? 65 이하. 그지?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 A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요 표를 이용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이라는 게 이거 아니야? X가 65 이하일 확률. 맞지? 65 이하면은 보충 수업을 받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는 얘기야. 표준화 해봐. 얼마야? 65에서 67 빼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0.5겠지. 맞아? 마이너스 0.5.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려서 가운데 빵,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이쯤이니까 이쪽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0.5에서 뭐 하면 돼? 이 부분을 빼면 되잖아. 응, 0.19 빼면 되지. 얼마야? 0.31이겠지. 됐어? 이해하지? 응. 쉽지? 아니야? 여기 확실히 그 확률이랑 그런 거보다 훨씬 쉽지 않나? 저 경우에서보다? 되게 쉬워 진짜. 이 계산이 다야. 이게 끝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605번도 보면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얼마네? 65래. 마찬가지 이번에는 X가 이제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평균 65의 표준 편차가 7인 정규 분포 따른대. 자, 표를 이용해서 54.5 이상 68.5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니까. 학생 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확률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래 총? 1400명이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곱하면 몇 명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지. 얼마야? 계산하면 54.5에서 65 빼면 쉣 얼마냐? 54.5에서 65 빼면 마이너스 응? 어떤 거? 10.5? 맞아? 확실해? 진짜? 네. 믿어도 돼? 응? 마이너스 10.5? 1.5? 10.5? 11.5? 뭐야? 빼면 10.5야? 확실해? 믿어도 돼? 진짜로? 네. 아니요. 그러네. 10.5 맞네. 10.5 네. 10.5지 그치? 나누기 뭐야? 7이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5겠네 그치? 마이너스 1.5 치워 마이너스 1.5 그 다음은 68.5 이상 그러니까 68.5는 빼면 3.5잖아 그치? 그럼 7로 나눠주면 0.5겠네 그치? 이럴 확률 찾으라는 얘기지. 얼마야 이거 확률 계산해보면. 물론 이거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가 요쯤에 있고 0.5는 좀 더 이쪽에 있겠네. 이 둘이 더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얼마야? 43 더하기 0.19니까 얼마? 0.6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1400에다가 0.6이 그러니까 100분의 62를 곱하라는 얘기야. 얼마야? 그럼 14 곱하기 62니까 쉣 62 14 4, 2, 8 4, 6, 24 2, 6 868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쉽지? 아이 쉬워라. 609번 자,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야 얘는.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했대. 응시자들의 점수가 X가 되고 평균이 310점,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 분포 따른대. 합격자의 최저 점수 구하래.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럼 봐봐. 몇 명을 뽑을 거야? 900명을 뽑을 거야. 지원자는 몇 명인데? 6,000명인데. 맞아? 그러면 잘 봐.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자르겠다는 얘기잖아. 900명까지를. 맞지? 그러면 시험 점수에서 이제 1등부터 1, 2, 3, 4, 5, 6, 7, 8 쭉 해서 900등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점수별로 이제 쭉 나열을 하면. 맞지?
그러면은 900등을 했을 때의 그 점수를 900등의 점수, 그치? 900등의 점수를 K라고 한번 해볼게. K. 그러면은 합격을 하려면 이 점수 X가 K보다 어떠면 돼? 합격을 하려면 1등부터 900등까지의 점수를 쭉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900등 학생의 점수가 K점이야.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점수가 K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지.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최저 점수잖아. 합격자에. 딱 900등까지만 이제 뽑으니까 901등의 점수는 여기서부터는 자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X가 K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요게 당연히 확률은 6,000명 응시한 것 중에 몇 명? 900명을 뽑는 거니까 6,000분의 900이지. 합격률은. 맞지? 그러니까 X가 K 이상일 확률이 합격률이라는 얘기지. 됐어? 얼마야, 계산? 20분의 3이네. 그러면 0.15지. 그치? 맞지? 됐지? 0.15 되는 K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표준화 한번 해볼게. Z는 뭐야? K 빼기 310 나누기 50이지. 얘가 0.15래. 됐어? 그치? 자,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자, 일단 확률이 0.15가 나왔대. 그리고 지금 얘가, 그러니까 Z가 얘 이상이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의 확률이 0.15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이놈은? 그치?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치? 이쪽쯤에. 이쪽에 50분의 K-310으로 있어야 이만큼의 확률이 0.15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요만큼의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35가 되겠지. 0부터 여기까지. 그치? 0.5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0.35 나오는 게 누구 있어? 표에서 1.04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1.04일 때가 최저 점수란 얘기지, 그지? 곱하면 얼마야? K 빼기 310은 52, 그지? 그리고 K는 얼마? 362. 그러니까 최저 점수는 362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좀 기억해놔, 요거. 다음 614.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와 6원이의 성적은 표와 같대. 자, 과목별로 6원이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6원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래. 자, 마찬가지지 이것도. 너네가 뭐 수학을 한 뭐 60점 맞았대. 그리고 국어는 한 90점 맞았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잘 봤다라고 할 순 없지. 그지? 다른 사람들은 다 100점이고 나만 90점이야. 그럼 국어는 좀 못 본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 다 20점이고 내 60점이야. 존나 잘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점수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확률변수 X, Y, Z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지금 확률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뭘로 바꿔주는 거야? 싹 다? Z로 바꾸는 거지. 그치? Z로. 표준화를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표준화. 국어에 대한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 국어 점수 몇 점이야? 얘? 85점. 평균은 70. 표준편차 15. 계산 때리면 1이지. 맞아? 수학은 92 빼기 72 나누기 18 얼마야? 18분의 20. 그 다음에 영어 88 빼기 74 나누기 16 얼마야? 16분의 12 24 쉣. 이렇게 제일 잘 본 게 뭐야? 수학이지. 얘가 1점 얼마잖아. 그치? 제일 못 본 건 영어 0점 얼마니까. 얘는 가운데 1이니까. 됐어? 그리고 가끔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걸 1이라고 해서 1등급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알았지? 오해하면 안 돼. 1등급 아니야. 그러니까 클수록 더 잘 본 거야. 알았지? 숫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본 거지. 됐냐? 이해하지? 그 다음에 617. 자,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자, 확률반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 표를 이용해서 저 확률 구하래. 일단 시행횟수 192회. 많지? 그지? 충분하지?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정규분포. 평균 얼마? 192 곱하기 4분의 3 얼마야? 4, 46, 4, 8에 3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3, 8에 24에다가 3, 4, 10이니까 144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지? 144 곱하기 4분의 1, 4, 32, 4, 6, 24 6이지 맞아?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찾고 싶은 게 x가 135 이상일 확률을 찾고 싶대. 자, 그러면 얘 표준화 바로 해봐. 135에서 144 빼면 얼마야? 9 마이너스 9. 6분의 마이너스 9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5란 얘기지. 맞지?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0.5 반, 그치? 더하기지. 요만큼이 반, 0.5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잖아. 433이.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0.933이란 얘기지. 됐어? 오, 이거 유형이 몇 개냐? 개 많네. 아, 여러 개. 아, 그래? 근데 이거 너네 금방 풀 거야,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우리 아까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이항분포라고 대놓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요게 딱 그런 거지. 이항분포라고 대놓고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사위를 몇 번 던졌대? 720번 던졌대. 그럼 당연히 독립시행을 겁나 많이 한 거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횟수 720번. x가 지금 뭐야? 1의 눈이 나오는 거지, 그치? 내가 원하는 건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맞지? 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할 수 없으니까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시행횟수 개 많지, 그지? 그러면은 정규분포로 만들어 볼게. 얼마야? 120, 6분의 5니까 100이지, 100. 그지? 6분의 5 곱하면 100이잖아. 그러면 10의 제곱이지. 자, 표준화 바로 하면 되지. 100에서 120 뺀 다음에 10 나눠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130에서 12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1이지. 1.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 여기 1. 이만큼. 0.3413하고 뭐야? 0.4772 둘이 더하면 되겠지. 얼마야 계산은? 0.5818이겠지. 그러니까 8185 맞지? 0.8185가 답이겠지. 쉽다. 아이 쉬워라. 자, 625.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을 한대. 이것도 독립시행이지. 100번의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항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랬을 때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래. 그러면은 문제를 맞추는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횟수 100번에다가 오지선다의 문제를 맞춘다는 거는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5분의 1이라는 얘기지. 5개 중에 하나 찍겠다는 얘기니까. 맞지? 자, 여기서 지금 x가 a 이상일 확률 요게 0.01이 되는 a 값 찾아라 이런 말이지. 그치?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로 좀 만들어줘야지. 시행횟수 충분히 크니까 일단 20, 얼마? 5분의 4 곱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맞지? 자, 그럼 표준화 바로 해볼게. Z는 A-20 나누기 4 이상일 확률이 0.0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 4분의 A-20은 어디 있어? 오른쪽 왼쪽? 얘는?
오른쪽, 그치, 오른쪽. 왜냐면 Z가 얘 이상인데 확률이 0.5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4분의 A-20. 오케이. 요게 0.01이라는 얘기야. 요게 얼마란 얘기야? 0.49란 얘기지, 그지? 0.49 되는 게 어디 있어? 2.5. 얘가 2.5란 얘기야. 곱해봐. A 빼기 20이 얼마? 10이지 10. 네. 그잖아. A 얼마? 30이란 얘기지. 어렵지 않지? 개 쉬워. 아이 쉬워.